안녕하세요. 전주영입니다. 저는 작년에 베이징 여행 다녀온 후기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여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팁들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택시. 베이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애매한 거리는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도에서 별로 넓어 보이지 않는 거리, 예를 들어서 지도상으로는 한 블럭을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블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베이징은 서울의 27배에서 28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도상에서 별로 넓어 보이지 않는 거리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넓을 수도 있어요. 베이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먼저 베이징의 택시 요금은 한국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기본 요금은 13위안인데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2,200원 정도고요. 체감하는 택시비도 서울보다 한 20%에서 30% 정도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알려드릴 팁은 서 있는 택시보다는 달리고 있는 빈 택시를 타야 합니다. 보통 서 있는 택시는 요금을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동치원에서 천안문광장까지 100위안 이런 식으로 기사님이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미리 제시를 하는데,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시간이면은 그거를 감안하면 비싸지 않은 금액을 부른다면은 나쁘지 않겠지만, 보통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은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택시를 탔을 경우에도 미터기를 꼭 눌러달라고 하고 미터기 누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중국어 주소와 정확한 명칭을 중국어로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택시 외에도 오토바이 택시 같은 3륜차 같은 게 있는데, 짧은 거리에 택시가 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매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중국 보통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택시는 대부분 창문을 닫지 않고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택시뿐만 아니라 그냥 승용차 운전자분들도 거의 창문 다 열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베이징에도 카카오 택시 같은 웨이신에서 운영하는 택시 어플이 있는데, 그거는 택시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어플로 목적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말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택시가 아닌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해서 중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지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택시를 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하철도 요금이 저렴하고 구간도 다양하지만 환승역에서 걷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걸을 때에는 지하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하철이 안 다니는 구간도 있어서 버스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영어로 방송이 나오고 또 생각보다 깔끔하기도 하고 한번 타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도 어플. 구글은 국가 차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이용하려면 VPN 접속을 해야 합니다. VPN은 우리말로 하면 가상 상설망이라고 하는데, IP 주소를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해서 구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구글 지도 어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이두 지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영어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VPN을 미리 못 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바이두 지도를 사용했는데 영어로 된 걸 못 찾아서 거의 GPS 개념으로만 사용했거든요. 혹시 바이두 지도 어플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중국은 물가 대비 식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음식량이 한국에 비하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맥주는 마트에서 물만큼 싸더라고요. 근데 맛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국 맥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중국의 매운맛? 중국의 매운맛을 표현하자면, 한국의 매운맛이 좀 화끈화끈거린다면 중국은 따기를 한 100대 맞은 느낌? 혀가 진짜 아플 정도로 매워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만두 소스, 그거 진짜 매웠어요. 정말 아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중에 중국인, 홍콩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매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의 매운 음식은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더 강해서 매운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데 비해서 중국 음식은 그냥 정말 맵다고 막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관광지나 길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깎아서 한 조각씩 파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사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 드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에서 먹었던 진짜 맛있는 걸 알려드리면 요거트. 진짜 보일 때마다 꼭꼭 사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약간 한국에서 파는 생크림 요거트 비슷한 맛인데 약간 크리미하면서도 그것보단 단맛이 살짝 덜하면서도 담백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우유태 찻집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거기에 녹차 맛이랑 자스민 맛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었어요. 보일 때마다 꼭꼭 사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중국 여행을 하고 난 뒤에 팁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중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조심히 다녀오세요.